음운변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운변동의 유형은 현대국어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르진 않은데 약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은 있어요. 보시면 모음조화, 현대국어에서도 모음조화가 있고 중세국어 시기에도 모음조화가 있는데 중세국어 문법에서의 기본 텍스트는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서문, 즉 세종어제의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조화가 완벽하게 지켜져요. 아시겠죠?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끼리 어울린 것을 모음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서르, 그리고 부스머이, 그리고 강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조화가 지켜진 예시로 보는데 여기서 있잖니? 요거 부스머이 요 녀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 단어 분석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녀석은 정체가 뭐냐면 쓰다, 사용하다 이렇게 생겨먹은 동사거든요. 여기에 뭐가 결합되냐면 옴하고 두 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뒤에 A가 결합되는 형태거든. 이 형태야. 요거 뭐니? 음성모음이지. 음성모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옴을 선택하니 음을 선택하니 뭘 선택해야 돼요? 음을 선택해야 되지? 왜? 요 녀석이 그 음성모음이잖아. 여기서 어간에서 의가 탈락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명사형음이 음이 규칙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워딩으로 선택지에 등장할 겁니다. 나중에. 근데 규칙적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모음조화가 지켜졌기 때문에 양성모음 환경에서는 얘를 규칙적으로 쓰고 음성모음 환경에서는 얘를 규칙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참고로 16세기 있잖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어건에 비, 르, 소, 미, 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건 뭐냐면 기본형 비르따야. 비, 르따에 뭐가 결합됐냐면 옴이 결합된 거야. 그리고 뒤에 이 오가 결합된 거거든. 요거 비르따의 어간 천지인에서 뭐야? 지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음성모음이에요.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옴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니? 요 녀석을 음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16세기 소학원에서 옴을 선택했어. 그래서 비르소미오가 돼요. 요 비르소미오를 15세기의 표기로 하면 어떻게 할까? 15세기면 이거를 옴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해요? 음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어적기 돼서 비르수미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안에서는 양모음끼리 요거 아, 오, 아 그리고 음모음끼리 으, 우, 어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공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조는 허용되지 않고 중립모음 이는 어느 것과도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는 모음조화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랐지만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들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진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서도 모음조화 규칙은 이미 문란해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듯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유독 잘 지켜진 표기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세요. 다음 화면. 국외음악. 얘들아, 국외음악은 뭐지? 현대국어에서 국외음악.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 모음과 만나서 지읒, 치읓이 되는 거. 또는 디귿이 히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만나서 디귿과 히읗이 자음 축약돼서 티읕이 된 다음에 그 티읕이 다시 이와 만나는 형식으로 되어서 티가 치가 되는 거. 이게 국외음악이잖니? 국외음악은 뭐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지? 모음의 발음 위치. 기억나시죠? 모음의 발음 위치예요. 디귿, 티읕이 요 녀석과 만났을 때 지읒, 치읓. 여기에서 이 모음에서 왜 선생님 얘네들이 이 모음이 없는데 이렇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중모음 배웠잖아. 이중모음, 선행음, 이 반모음, 이 아, 이 어, 이 오, 이 우, 이 어, 여의. 발음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음이 있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에 보편화되었다는 거. 근데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현대국어는 마지, 구지, 미다지처럼 받침에 있는 디귿티읕만이 다음 음절로 옮겨 적으면서 국외음화가 되거든? 근데 근대국어 시기에 첫 소리에서도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녀석들 보세요. 지시대명사 적이거든요. 되어그이가 저그이로 나중에 바뀐다라는 거. 단모음만 되면서 적이로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평순모음 의가 원순모음 오 또는 우로 바뀌는 거야. 근대국어 시기에 바뀌는데요. 근대국어 시기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의 문헌에서도 물을 물로 적기도 하고 물로 적기도 하고 fire, 불도 마찬가지로 불로 적기도 하고 불로 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간단하죠. 다음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현대국어에서의 두음법칙과 여러분들 같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국어, 현대국어에서의 두음법칙은 한자어 표기 규정이잖아. 근대국어에서는 고유어에서도 두음법칙이 일부 적용되었다는 거. 그래서 2개월 모음 앞의 니은이 탈락하는 현상이었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니까. 두음법칙이 얘들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현대국어에서의 두음법칙은 리을 또는 니은이 초성에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예의 그리고 여성 이런 것들은 탈락이죠. 근데 로인, 노인은 교체죠. 이런 것들. 다음 넘어갑니다. 조사. 현대국어에서의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죠. 이와 가의 이 형태.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 형태라고 해. 기능은 똑같다. 이 가의 이 형태는 어떻게 선택되지?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서는 이가 붙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가가 붙어요. 귤, 이. 그리고 사, 과, 가죠. 이 이와 가 중에서 요 녀석이 기저형이에요. 이가 기저형이고 요 녀석이 이 형태입니다. 요 녀석이 원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세기에는 이만 쓰였어요. 근데 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이, 그리고 영형태. 조사가 아예 안 쓰인 거야.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외워두세요. 앞에 자음 붙었잖아. 자음으로 끝난 말 뒤에는 요걸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적기 돼요. 요건 뭐냐면 이 모음이잖아. 현대국어에서도 가다 동사의 어간에 연결음이 동음 오면 하나 탈락하지. 요게 탈락하는 거다. 참고로 어간이. 그래서 가가 되잖아.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이 모음 뒤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 뒤에 이가 붙어요. 이 모음이 오면 똑같은 것을 적지 않습니다. 안 적어요. 또 하나 안 적는 경우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현대국어에서 조사 흔히 생략하잖아. 그런 경우 문맥상 이유 없이 아시겠죠? 이와 이 그리고 생략된 형태 제로형으로 쓰였다는 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선 이로 적고 이어 적기 됩니다. 자음 이응으로 끝났지. 바이시형이 그러니까 백시형이 아니라 바이시형이에요. 바이시형이 요거 여러분들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은 원래 여기 받침이었던 거예요.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여기에 이가 결합된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어 적기 돼서 432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32. 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 왜? 동음이 반복되잖아.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요 녀석을 적는 거예요. 그 모음과 하향 이중 모음을 형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중 모음이 되어서 얘는 반모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텨거든요. 부텨. 요게 요렇게 나눠야 된다. 요렇게 나눠야 돼. 부텨이예요. 그래서 이걸 부텨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텨이라고. 요 녀석은 반모음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엇 할 바가 라고 했을 때 요거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되냐? 바이가 되는 겁니다. 바이. 아시겠죠? 바이.
이나 반모음으로 이로 끝난 체언 뒤에는 생략합니다. 왜? 동음 반복이기 때문에. 불후이, 불후이. 이건 뭐니? 뒤에. 요거 여러분들 이모음이에요? 아니면 반모음입니까? 이거 뭐죠?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요거 반모음이죠. 반모음이에요? 불후이.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형태가 쓰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주격조사 2. 의 의문론적 이형태의 가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대격조사. 목적격 조사는 얘들아 현대국어와 형태가 유사하긴 한데 중세국어 시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현대국어는 을과 이 형태를 요 두 개잖니. 그래서 의문론적 이 형태, 의문 환경에 따라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을, 모음이면 를, 이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과를, 귤을 이렇게 선택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받침 유무뿐만이 아니라 모음 조화까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의 환경에서는 아래아, 그리고 음성 모음 환경에서는 요 녀석, 그로 사용해요. 뭐가 있었냐면 리을과 그리고 랄를 계열이 있어요. 리을은 요겁니다. 을. 참고로 요거 매개모음이에요. 매개모음. 리을이 있었고 랄를 계열이 있어요. 요거로 시작하는 계열. 요 녀석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앞말이 체언이 양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은 랄로, 음성 모음으로 끝난 체언은 르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은 알, 음성 모음은 을이 되는 거예요. 4개 모음을 가져와서. 그래서 나의 일할 모음으로 끝났지.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한 겁니다. 요 녀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이잖아. 이거 이중모음이잖아. 얘는 중성모음. 그래서 나의 일할이 되는 것이고 리을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일 때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연결모음 아래아가 붙어요. 또는 음성모음일 경우에는 의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있잖아. 뜻, 뿌듯, 뿌듯이거든. 그래서 자음으로 끝났지. 그리고 음성모음이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받침 리을을 선택하는 겁니다. 초성에 사실상 요거를 선택하는 거죠. 초성의 요거. 현대국어에서 요거와 같은 형태. 그러면서 요 녀석이 음성모음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양성모음이라고 하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격, 대격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국어의 을과 똑같다. 똑같다. 하지만 무엇에 의해서 더 나뉘어진다?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알, 을을 또는 랄, 르를 선택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알아두세요. 다음 슬라이드. 관형격 조사.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요거 아까 여러분 1교시에 설명했었던 거. 아이, 그리고 의, 그리고 시옷. 이 세 개가 쓰였다라는 거. 아이, 의, 시옷. 의 세 개. 어떻게 나누냐면 유정물 그리고 무정물로 나뉘어. 유정물, 무정물로 나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모음 조화도 따져야 되고요. 높임의 대상인지를 따져야 돼요. 일단 이거 보자. 유정물이잖니? 유정물이야? 동그라미야? 아이, 의를 선택한다. 유정물. 아시겠어요? 동물, 그리고 사람. 동물, 사람이야? 무정물은 시옷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무정물과 시옷이 선택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높임의 대상. 아시겠죠? 무정물과 높임의 대상. 높임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아랫사람에게는 요걸 선택합니다. 윗사람에게는 요걸 선택해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두 가지가 쓰였고 I, 의는 앞의 명사가 유정물이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모음 조화에 맞춰. 모음 조화 어떻게 선택하겠니? 양성 모음 환경이니까 요거. 음성 모음 환경이라고 하면 요거겠죠. 요거를 각각 선택하는 겁니다.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나라스 말쌈이라고 했잖아. 나라스 말쌈이 요거 뭐예요? 무정물이죠. 무정물이기 때문에 시옷을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관형격 조사. 요 녀석 히읗 종성 체언이 나르 뒤에 관형격 조사 히읗이 결합되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히읗이 생략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격조사하고 보조사가 함께 오는 경우, 아니 격조사하고 보조사하고 함께 오는 경우에 격조사를 선택하니 보조사를 선택하니? 보조사를 선택하죠? 격조사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격조사는 문장 구조로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아. 하지만 보조사를 빼면 사건이 달라져요. 볼까요? 한수가 밥을 먹는다. 이 문장이 있어? 목적 격조사고 주격 격조사지. 보조사 붙여볼게. 한수가 밥도 먹는다. 밥을도 먹는다란 말은 없잖아. 밥도 먹는다라고 해도 이 밥이 목적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 격조사 생략해도 돼. 근데 봐봐. 한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사건만 전달하는 거거든. 근데 밥도 먹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한수는 국도 먹고 물도 먹고 반찬도 먹는데 밥까지 먹는 거야. 다른 사건을 염두했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요거. 이렇게 여러분 비슷하게 봅니다. 종성 체험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을 선택했다라는 거. I하고 의, 사람, 동물, 유정물에 사용되어 양성 뒤에서는 아래야. 요 녀석을 선택하고 음성 뒤에서는 지,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천지인에서. 사사마이죠. 이렇게 형태소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왜? 사삼이잖아. 사삼인데 사슴은 뭐예요? 유정물이죠. 유정물이기 때문에 아이의 계열 중에 선택해야 돼요. 아이의 계열 중에서 왜 아이를 선택했습니까? 앞에 양성모음 아래아로 끝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선택하고 이어적게 돼서 사삼아이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거북이거든요. 거북이에요. 거북. 비읍받침. 이에요. 거북도 마찬가지로 거북이거든. 유정물이지. 따라서 아이의 계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이의 계열 중에서 의를 선택한 이유는 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의를 선택한다는 거. 왜? 천지에서 지가 음성이잖아. 됐죠? 유정물이 존칭과 무정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높임. 얘는 사람 중에서 낮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정물. 나라스. 그리고 부텨스. 이런 것들. 부처님은 높임 말이잖아. 높임이 대상이잖아.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시옷이 말음에 병서되는 경우는 선행명사. 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병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니은 시옷, 미음 시옷, 리을 시옷. 불청불탁음으로 한정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부사격 조사. 첫 격은 뭐냐면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 거야. 처소는 장소, 어디에, 어디에서 이런 것들. 아시겠죠? 처소예요. 조격은 뭐냐면 얘들아, 조격은 이거는 만들다 조자야. 도구격, 기구격, 현대국어에서. 향격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향격, 방향부사. 그러니까 방향부사, 도구부사, 장소부사예요. 먼저 장소부사. 현대국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 격은 뭐냐면 I하고 I를 사용했다라는 거. I. 여기에서 조사 I의 실현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요걸 사용합니다. 실현 방법은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모음 뒤에서는 I. 왜? 요거니까. 음성 모음 뒤에서는 어이. 이해했죠? 그리고 요 녀석 모음이하고 반모음 이 뒤에서는 여의. 이 여의가 이 반모음을 포함하는 거잖아. 이 여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편하게. 예문을 보시면 요 녀석이죠. 바라마이. 원래 요거잖아. 요거 없었고. 자, 그래서 뭐를 선택했어? I를 선택했어요. I. 그리고 가마라이. 요건 마찬가지로 요거죠. 자, 그리고 모음 조화에 따라서 I를 선택하고 한수북 어이. 그래서 요 녀석을 선택했다라는 거. 요거잖아. 부, 한수부. 음성모음. 족격과 형격에서는 로를 선택하는데 이거예요. 현대국어에서. 어디로 가니? 거기로 가니? 여기로 가니? 로. 아시겠죠? 방향. 족격은 기구 도구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법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죠.
학생으로서라고 하면 학생의 자격이죠. 또 교사로서, 교사의 자격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함으로써 무엇에 사용한다. 공부를 함으로써, 얘들아, 공부 왜 하는 거니? 아니죠. 남 주려고 하는 거죠. 공부해서 남 주자.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격이 되는 것이죠. 현대국어에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접속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조사는 현대국어하고 여러분들 비슷해요. 현대국어에서 우리가 접속조사 와와 그리고 과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 형태예요. 이거 어떻게 이 녀석들 선택하죠? 마찬가지로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사과, 와, 귤, 과. 특이하죠? 사과. 다른 이, 가, 을은 자음에서 욕을 선택하지. 모음에서 욕을 선택하지. 근데 사과와 귤, 과, 감과, 배와 이렇게 선택해요. 요거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풀, 와, 나무뿐. 니을이지 않니? 오와 초, 외과, 가람인데 참고로 여기서 외과, 가람에서 이게 왜 과가 된 거냐면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외과, 가람뿐. 하늘도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하늘과, 가람뿐. 딱화는 땅도 히읗 종성체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국어문법에서 접속조사 와과와 부사격조사 와과를 구별하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접속조사 와과는 두 개의 같은 문장 성분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줘요. 이런 것이죠. 접시에 사과와 귤이 있다. 이런 문장에서 접속조사 와가 쓰였거든요. 이걸 왜 접속조사로 보냐면 접시에 귤이 있다. 접시에 사과가 있다. 접시에 귤과 사과가 있다. 다 말이 되죠. 빼도 되고. 문장 성분 뭐니? 주어. 이럴 때 접속조사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한수는 엄마와 닮았다. 한수는 뭐예요? 문장 성분? 주어죠. 이거 뭐예요? 비교 대상, 부사어. 그래서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바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성분 치환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혹격조사 뭐가 있죠? 야가 있죠. 이 중세국어의 혹격조사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있어요. 이런 녀석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현대국어에서도 가끔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이냐면 하는요 높임의 대상에게 쓰입니다. 높임의 대상. 그리고 아하고 여는 높임의 대상 이외에 쓰여요. 동격이라든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감탄형에서 여를 쓰고 드물게 높임의 대상에다가도 여를 쓰기도 합니다. 현대국어 용법하고 비슷해요. 하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면 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사용했고 아와 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그리고 이어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물게 높임의 대상에도 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님금하 알아쇼셔 임금님 이시여라는 뜻이에요. 요거 셔이존하 그래서 하는 얘들아 이거 오타다 무정명사 뒤에도 쓰이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는 아와 야를 장자야 다이왕아 이런 식으로 아는 자음과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 두루 쓰였고 야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래에 사용되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영탄적 표현에선 이어를 사용했어요. 문수사리여 구라저이여 그리고 관셔이음이여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 여는 모음 아래에서 사용되었고 이어는 자음 아래에서 쓰였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특수조사 평칭의 역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역격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수역격 주는 거 거의 그의 손다이 이거죠.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그리고 이거는 존칭. 평칭이라는 것은 높임말이 아닌 거. 존칭. 존칭도 누구 거의, 그의, 거의, 거의 이런 것들. 부텄의, 부처님에게. 주제보조사. 여러분들 참고로 주제보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은는 이런 것들 많이 근데 현대국어에서 은는이 주제보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강조보조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주격조사 이가 자리에 붙는 은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녀석들. 그래서 너는 15세기 형태로 치면 너난 부사격조사 시발의 부터와 도착의 까장. 우리 현대국어에서 집으로부터 학교까지 이거. 그래서 시발과 도착, 아라이부터 비교 부사격조사 어이, 두고, 라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라스 말쌈이 균고이 어이 다라 이거를 현대 국어 문법과 똑같은 표현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나라의 말의 중국과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교 부사격조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